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오늘 1%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차별화 현상이 조금 가시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를 비롯한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폭 상승을 했죠. 자,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리튬, 하얀 색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와 니켈, 양극재, 코발트 모습입니다. 사실은 리튬은 1816년인가 스웨덴에서 발견했다고 하죠. 지구상 세 번째로 가벼운 알칼리 금속 물질이고 작고 가벼워서 단위당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벼운 배터리에 사용됩니다. 칠레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가 리튬 삼각지대라고 해서 53%의 매장을 하고 있고 생산량은 호주가 47%, 중요한 것은 정제인데 정제량은 중국이 60%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자료인데 핵심 광물의 생산 비중 부분에 있어서의 나라 국가별 흐름은 비슷한데, 그죠? 가공에 있어서는 빨간색 차이나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뺏어오겠다, 탈중국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CRMA와 IR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치 갈등에 희생된 자원 외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정부가 매각한 주요 해외 강산을 보면 2018년에 호주 유연탄, 그리고 2019년에 구리, 2021년에 구리 해서 상당폭 자원 외교가 축소가 됐죠. 사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자원과 관련된 해외 자원을 개발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더 크게 확대했고 클라이막스를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난 자원 부분을 갔었는데 그 이후 박근혜 정부부터 그죠? 축소가 되고 나중 정부에서는 적폐로 몰리면서 상당히 자원 자립도가 줄어들게 된 현상입니다. 여기서 좌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발 좀 정치가 경제를 좀먹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정치권에 대한 바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도 불안해하십니까? 그죠? 미국에서 발생된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잡음이 계속해서 도이치방크 연관돼서 미국 지역은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신용 건전성의 위험으로 번지지 않는다. 그죠? 유동성 리스크일 거고 이 잡음은 3개월 정도 가는 상황이고 지수를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급락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말씀, 이 전제를 깔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서브프라임 대출과 파생상품 손실에 의한 흐름이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기술 혁신 투자와 국채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만 제대로 보강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우리가 플로우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부실자산 서브프라임 이런 문제가 결국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파생상품의 손실 그러면서 경기 악순환의 고리 은행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악재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53% 급락했다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는 기술혁신 투자와 국채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생되는 유동성 흐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미국의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그 정도의 위험 정도지 크게 우려하실 이유는 없다. 다만 이런 금융 불안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기가 사실은 2월 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종료 시기를 9월 정도로 보고 있었고 5.25%까지 금리가 상당 부분까지 열려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죠? 3월 현재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의 종료 시기는 앞당겨졌다. 그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그죠? 노동시장 수요와 관련된 부분 실제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 코로나 이전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력이라 하고 할 수 있는 그죠? 라틴계나 또 이 아프리카, 이 아시아계 부분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면 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가 문제지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서비스 물가에 반영되는 주거비는 신규 계약 임대료가 하락해도 실제 지표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존재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월부터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SNAP 이게 뭐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그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3월부터 종료를 주 정부들이 하고 있고 5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동안 공짜 돈 받았으니까 소비만 하고 생활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이 축소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그죠? 그 돈 받던 저소득층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일자리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노동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 서비스 물가 부분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라는 건 양면의 칼을 갖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부담. 그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담이 나오고 있고 혹자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악화돼서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때 당시의 제조업과 주택 경기를 비교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 당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는 제조업과 주택 경기가 다 극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상황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국의 실업률에서 보듯이 그죠?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하더라도 실업률이 짱짱하고 그 탈중국 속에서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부터 미국에 진출하는 그 공장들을 계속 짓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급격한 둔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기 사이클, 고용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2008년 당시에 그죠? 엄청나게 하락했었던 부분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증폭했었던 부분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2008년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겁먹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미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대형 은행들은 그나마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매력,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호할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금융주를 매수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 속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판매가 2년째 그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 60%대 급증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2년째 60%대 급증. 그러면 IRA를 통해서 보조금이 확실하게 지립되고 그렇게 세부안이 이제 30일 날 나오는데 그 속에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 주들은 실적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섹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섹터 부분이 1, 4분기는 실적이 별로일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셀업체 그리고 이뻐질까, 그죠?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 부분들은 양호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기 민감 섹터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그죠? 닥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 흐름 속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과거 주도 섹터 시가총액 비중의 고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자, 사실 삼성전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시총이 전체 시장에서 16%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차화정이 휘날렸었던 때가 있었죠. 2011년과 12년. 그때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시가총액이 13%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이때는 차화정을 필두로 한 부분에서 현대 기아 2012년 5월 2일 날 기아차가 84,800원 고점 찍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자동차 시총이 13%였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내연기관차의 마켓 부분이 10위권 이하였다가 그죠? 5위, 4위까지 약진하는 현대차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고점을 쳤던 겁니다. 1등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가 14%. 그게 뭡니까?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바이오, 제약, 이쪽 이 헬스케어가 14%까지 급등하는 흐름. 요게 2020년.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점을 찍고 줄기차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를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2차 전지가 올라와서 12%, 13% 내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리다라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자, 자동차가 글로벌 1등이었었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가 글로벌 1등이었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셀, 중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 흐름에 있어서는 1등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속도에 대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헬스케어가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기 때문에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관련 뉴스 아주 이쁘게 설명을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50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부분이 423조. 그죠? 그래서 84.7%까지 시가총액이 따라왔는데 정말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의 10%밖에 안 되니까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김기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작년 10월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반도체 시장보다가 규모가 커질 2차 전지 시장. 2023년에 사실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 그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약 200조. 그런데 2차 전지 시장은 아까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의 10%도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미 2023년 수주 잔고가 1000조입니다. 그중에 배터리가 500조고
양극재가 300조 이상의 수주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에 2차 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전기차에서 시장에 있어서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급락한 적이 있죠, 연말에. 그러면서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전기차도 안 팔릴 거다. 그죠?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다른 섹터들은 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산업의 성장 부분의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2027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각인시킨 이후에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그죠? 너무 과하게 상승했을 때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조정을 보이면 매수,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23년 2차 전지 순이익 증가율이 2차 전지가 30%입니다. 자, 아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섹터의 비교를. 자, 반도체가 2009년, 10년부터 이렇게 회색으로 지그재그로 올라오면서 2017년, 2018년에 반도체 절대 호황,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6조가 나던 때,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엄청나죠.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가 10조의 영업이익을 낼 거냐 못 낼 거냐 의문부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영업이익의 급감이죠. 생산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동차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중. 그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향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69%대의 수출 증가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대수가 설령 비슷하게 팔린다 해도 북미 지역의 IRA 보조금을 통해서 P보다 Q의 성장, 작년에는 Q의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죠? 리튬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P의 성장 때문에 받쳐졌다면 올해는 북미 지역에서의 특히 미국 지역에서의 성장을 통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뭡니까? 400km면 완주하지만, 그죠? 미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배터리를 소유해야 되잖아요.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2015년부터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서 순이익 증가율이 30%다. 그죠? 이거보다 더 높은 순이익 증가율도 있습니다. 교육이나 미디어 쪽. 그런데 그게 특수한 상황 부분을 제외한다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3월 16일 날 CRMA, 그죠? CRMA 핵심 원자재법 유럽 부분에서 나오면서 잠깐 흔들렸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도 흔들리고 광물 관련주도 흔들리고 코스모화학도 흔들리고 했었던 부분. 이번에 IRA가 세부 안이 나오면서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내가 흔들릴 때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하게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고 계셔야죠. 자, 이미 최종 조립 조건이나 핵심 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세부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배터리 세액 공제 요건에 인도라든지 RENT라든지 광물 조달국을 포함할 때는 배터리 3사 부분이 미국 시장 공략에 탄력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초안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나 음극재 부분을 사실은 광물에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죠? 지금 보시면 배터리의 핵심 광물 조건은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한 부분.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도 이 광물의 조건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세제 혜택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초안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양극재,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 조건으로 바꾸면, 그죠? 북미 지역에서 지금 생산내는 양극재, 음극재 회사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이런 세부 사항을 봐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세액 공제 부분인 AMPC, 이 생산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한도를 두느냐, 그죠? 어느 일정 정도 생산한 부분까지, 뭐 1억 셀을 만드는 부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이상 부분은 주지 않는다. 아니면 무한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오는지, 그때 어떤 완성 셀 업체가 더 수혜를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고민도 미리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 세부안을 봤을 때 어느 쪽 라인 포커스로 집중해야 되는지 이미 공부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화려하게 불꽃 시세를 낸다고 반도체 소부장 부분을 팔아서 가는 거에는 다소의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칩스법의 이 월말 통과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서도 10% 20%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반등 때 반도체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등이 들어올 때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조정받을 때 다시 바꾸는 위치교환 전략도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반도체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거 아시죠? 옛날에 잘 나갔었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죠? 일본이 반도체를 점령하고 미국을 따라가니까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그런 현상. 그 이후 태평양을 두고, 그죠? 미국은 설계나 연구 개발에 주안점을 뒀고, 그리고 일본은 소재, 그리고 한국과 대만 이쪽은 제조 능력, 제조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으로 분리가 됐고, 그 속에 중국이 따라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중국이 미국하고 맞먹을 날인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던 공급망으로는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제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인데, 소부장 쪽에서는 우열반이 있게 마련인 거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 속에서 AI와 연관된 반도체 종목 부분들은 그래도 지사회생할 수 있는 흐름이 있죠. 여기서 2008년보다 지금 반도체가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죠? 자, 2008년에 마이크론의 연간 EPS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2, 올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3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안 좋은 때만큼 지금 마이크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예상 1분기 예상 적자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메모리 쪽에서는. 그죠? 지금 반등하는 부분은 뭡니까? 제발 올해 1, 4분기에 저점이라고 할 만한 시그널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기대. 그죠? 그래서 최저점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의 반등 흐름이지, 좋아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지난 부분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탈중국 하란 거다 결국.
그죠?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을 면면히 살펴보면 수율도 보고해야 돼. 보조금 받았다고. 그죠? 경쟁력을 잘못하면 미국이 그렇게 보조금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네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 지금도 배터리 부분으로 보조금을 주고, 나름대로 세액공제를 하는 부분도 지금 단박의 목적은 탈중국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 그것들은 기업 총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아직도 지금도 뭐예요? 성장 섹터라는 거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빨라서 잘 이해하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들으셨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방송 이후에 6시 10분부터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 보이네요. 그죠?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려한 에코프로와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그리고 금양, 미래나텍 이런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그 주도 섹터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면 그 주변에 있는 주도 섹터 흐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니어도 시장이 흘러가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